보면 수행자들의 좌우명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좌우명, 수행자들의 좌우명. 좌우명이면 이제 내 인생의 뭐랄까, 내 인생을 좌우하는 뭐 이렇게 기준, 내 삶을 내 삶을 결정짓는 기준, 내 행동을 내 생각을 결정짓는 어떤 기준이 좌우명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몸이 갑자기 아프다 이랬을 때 드는 생각, 뭐 보통은 아프니까 좀 죽겠다, 병원이나 가야지, 이런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그냥 좌우명 없이 사는 거고,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이런 거는. 근데 좌우명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 아픈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떠올라. 야,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조총을 맞고 그걸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이제 전혀 맞지 않은 것처럼 이제 아파도 아픔을 참고, 또 조총을 맞았는데 그걸 그대로 맞지도 안 하고 그걸 째가지고 이렇게 총알을 빼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했다잖아. 그런 것이 막 떠올리면 그런 게 좌우명인 거야. 돌보듯 하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좌우명 중에 하나죠. 순간을 살아라.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좌우명이 많은데, 여기도 처음에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도 속하지 않고 저 세상도 속하지 않는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내가 지금 아프고 나면 제가 쯔쯔가무시에 걸려가지고 그게 털찐득이를 언제 만났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얘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물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허벅지를 물었더라고. 그냥 염증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뭐가 언제 이렇게 하네, 간지럽네. 그 염증인 줄 알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며칠 뒤부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몸에 열도 나고 식은땀도 막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몸살 약을 지어가지고 이제 수액도 몇 번이나 맞고,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자꾸 보살님들이 또 맞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MRI까지 찍었다니까. 머리가 자꾸 아프니까 MRI도 찍고, 피 검사도 막 하고, 피 검사를 하니까 간 수치가 그냥 50, 60이면 보통인데 250, 200, 300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증 수치가 0.5면 정상인데 5.7 나온 거야. 이제 10배가 넘잖아 막. 그래가지고 몇 개가 이제 이상하다.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드디어 병 걸렸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수액을 맞고 있는데, 처방전까지 다 받고 나서 이렇게 맞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사진 보여주면서 혹시 스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리면 이런 자국이 생기고 그렇다는데, 그 중에 보니까 내가 있는 그 자국하고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쯔쯔가무시 맞다고. 쯔쯔가무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가만 보면. 그래, 이걸 다 아프고 나면 바보가 되려나? 이게 고열이고 심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바보가 되려나? 오히려 간이 다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오늘 별로 낮에 강의를 세게 한 것도 아닌데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피로한 거야 이제. 피곤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이제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운돼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런 계속 다운돼서 별로 안 좋은, 심지어 혈당 수치도 안 좋아. 혈당 수치도, 야, 나 당뇨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막 이래. 우리 안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주 엘리어트의 그래프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쯔쯔가무시를
걸렸어. 그럼 여기까지 더 내려가잖아. 심지어 여기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전에보다 더 안 좋은 게 폭 내려. 그래, 몇 년 전보다 안 좋은. 그러면 그래 되면 문제가 돼요. 이렇게 조금 나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가짐에 저는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좋은 경험을 했다. 이거 하고 나면 더 좋아지겠지. 저는 이런 것도 좌우명, 이것이 정념이거든요. 올바른 기억, 내가 어떤 일이 당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되다라 나무라다라다라 이렇게 하다가 딴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 그때 알아차리고 내가 이제 제대로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딱 일어나는 게 정념이거든요. 막 누가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럴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럴 때 그래, 하나 둘 셋 참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정념. 그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도 정념으로 이제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게 수타니파타를 여러 번 독송하다 보면 이런 게 좌우명이 되는 거예요. 재앙을 주려거든 시험에 들게 하려거든 시험에 들게 하소서. 저를 힘들게 하려거든 힘들게 하세요. 비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비 오면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 비 오면 좋지. 집 안에 감상적이 되잖아. 이제 서정적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그것도 찬비가 요즘 같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산도 없어. 그럼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라는 말은 이제 재앙을 주려거든 재앙을 주소서 이 말도 있지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좋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비라는 게 이제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비가 와야지 이제 만물이 살아나고 또 논에도 물이 있어야 되니까 밭에도 물이 있어야 되니까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그렇고 재앙도 그렇고 이렇게 유비무한 정신을 갖는 게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우리 살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접촉사고 자주 일어나고 또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과속해가지고 끊어서 이렇게 카메라 이제 날아오는 것도 종종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접촉사고 나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사고를 낼 때도 있고 내가 사고 당할 때도 있는데요. 세상에 갑작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운전을 하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일어나면 다행인 거지. 근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비를 뿌리거든 뿌리소서. 사고가 나려거든 사고 나소서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접촉사고냐 아니면 인사사고냐 이건 정도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이태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죽었어. 정말 힘든 문제죠. 그런 거는. 그냥 쯔쯔가무시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나는 건강하니까 이거 극복해냈어. 이거는 거는 이제 나는 여러분들한테 자랑 삼아서 나 이거 해냈지. 그래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봤어요? 쉽지 않았어. 이거 이겨내는데 쉽지 않았어.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접촉사고가 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태원 같은 데 다니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이거는 이제 참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사실. 어떤 병에 걸리는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좀 낮아. 그러니까 제가 좀 위암인데요. 위암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좀 살면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제 쯔쯔가무시보다는 몇 배나 더 높은 난이도가 높잖아요. 암 걸렸다라가 이렇게 이제 암으로 죽든 암으로 투병 중이든 암을 극복했든 그거는 사실 그냥 코로나보다 사실 이제 더 등급이 더 높아요. 이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거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게 이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난이도가 훨씬 더 높죠.
그런 이제 일들은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업장이 두터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업장이 두터우면 그런 이제 인사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큰 돈을 잃어서 사업을 실패해서 뭐 하나 그거랑 업장이랑 관계없어요. 그것은 업장이라는 것은 업의 장애인데요. 이제 이 업이 의도가 있는 행동, 의도가 있는 행동을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보고 업이라고 그래요. 업은 어떤 의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쁜 생각을 계속하고 있든지, 좋은 생각을 계속 하든지,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느냐? 아니면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순전히 나에게 달린 거예요. 이게 업장이냐, 업장이지 않느냐? 해석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10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해석하는 사람에게 달려요. 100억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장이 두텁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면 난 진짜 업장이 되게 두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거사님하고 나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가 업장이 두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님이 업장이 더 낮을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업장은 스스로 자기가 규정하는 대로 업장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처럼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 의식을 가졌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장이 두텁다, 업장이 사라졌다, 크지 않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업장의 무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업장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이건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재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자책을 하고 업장이 정말 두터워지는데 영향을 받긴 받아요. 스스로 자꾸 자학을 하니까 내가 돈도 없는, 자식한테 물려줄 돈도 없고 결혼시켜줄 돈도 없고 맛있는 거 소고기 사줄 돈도 없어 자식한테. 이러면 스스로 막 자학을 하잖아. 자기 비하를 하잖아요. 그럼 업장의 양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인간답게 키웠잖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키웠잖아. 유능하게 키웠고 똑똑하게 키웠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잘 영밀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을 그렇게 키웠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그건 업장도 좋은 게 아니지. 없어도 상관없어. 돈이 중요한데 중요한 게 아니야. 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업장이 정말 낮아지. 돈이 없어도 업장이 낮을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재물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남 무시하고 맨날 뭐 시키기만 하고 욕하기만 하고 맨날 사람들 밟기만 하고 사기쳐서 돈 벌고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기쳐서 돈 벌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공황장애 막 이런 거 생기고 막 그러되면 뭐겠어요. 돈은 많으면 뭐해. 남들이 나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래서 자신은 뭐 일부러 외면하려고 나는 그래도 행복하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다 알고 있거든. 자기도. 그러니 마음에 병이 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업장은 정말 무겁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지 말아야 될 게 재물하고 업장과의 관계를 빨리 끊어야 돼요. 그 생각을. 그리고 늙어지는 거하고 업장하고 그것도 관계를 끊어야 돼요. 왜 나이가 많아 60대 중반이 넘고 이러면서부터는 우울해지거든요. 내가 너무 업장이 두껍다는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근데
이게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 자꾸 그걸 업장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괜한 업장이란 말만 계속 두드려 맞는 거야. 이제 계속 소환되는 거야. 업장이란 말이 계속 생각이 나. 자, 그러지 말고요.